경기가 좋아져 국민 모두가 후보하는 그날까지 경기 후광쇼 지금 시작합니다. 후광쇼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예, 방금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증인 불출석 이재명 지사 측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참여연 선거 아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생각보다 크게 이긴 것 같지는 않고 원내 과반을 넘긴 건 당연하지만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베 외조부가 원하던 제국주의자였고 전범이었죠. 김성태 의원 나 떠났는데 아니 정도는 뭐 정황들은 정황들이 그러니까 다 했는데 왜 나만 없어? 그럴 수 근데 있는 거죠. 기왕 해먹을 거 거하게 해먹어야지 정리겠죠. 축소판이랍니다. 충분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대로 읽어주시면 양아치라고 표현하셨고 반대편은 개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한테 개새끼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더 허물어지는지 그리고 이번 박근혜 때 우리 뭐 목한지뢰 천안함 대응도 잘했고 그렇죠. 딱 엄중히 경고했고. 책임을 물 것이다라고 딱 얘기도 했고 격추시켰으면 격추시켰다고 뭐라 할 놈들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걸 예를 들어가지 않아요. 도둑이 재발견된다고 그렇죠. 나경원이나 이런 애들 계속 울어대고 있어. 친일프레인 거 철없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변절자고 이런 사람이 정말 매국노다. 매국노와 일사후저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벌써 6적이 됐겠네. 127적 정도 됐어. 김무성, 나경원, 뭐 남경 막다 들어가. 경기일광쇼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 아무도 모르는 결정됐어요. 예, 방금 시즌2에서는 상황별로 해서 이슈 체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짧게 기존에는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약간 하죠. 심층적으로 너무 그래. 길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과거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사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눈앞에 하고 있는 사안만. 짧게 예, 짧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알겠습니다. 구성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로 그 이재명 지사님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예, 어저께 열렸죠. 그 증인이 검찰 증인이 불출석했다고 그러네요?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이거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피의자로 해서 피의자? 피의자로 해서 이재명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증인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흔히 얘기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유리한 거죠? 어차피 나왔던 다 증거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었고 더 이상의 뭐 이야기를 바꿀 내용들이 없습니다. 또 한 번 출석한다고 해서 바뀔 내용이 없는데 굳이 나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명분이 얘기한 없어서 거죠. 안 나간 거구나. 그냥 그렇죠. 떼부려서 안 나간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처럼 뭐 양승태처럼 잔머리 서서 안 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재판에 관해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법원도 쉽니다. 여름 휴가를 가요. 예. 그건 또 처음 알았네. 여름 휴가를 가서 유급 휴가지요? 예, 그렇죠. 유급 휴가죠. 그래서 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은 2, 3주간은 재판이 없을 거니까 그냥 도정에 전념하시는. 도적에 전념하셔도 되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도전님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쉬어야죠. 놀러 가야지. 예, 휴가하십시오. 여름 휴가하십시오. 예. 두 번째 번째 일본 문제. 참여연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참여연 선거 아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품으면서 이제 선거를 갖다 했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이긴 것 같지는 무속수가 않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게 양원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원, 참의원? 참의원이 있고 미니원이 있고 참의원이 상원이고 미니원이 하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 선거는 상원 선거고 상원 선거도 우리나라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절반씩 합니다. 원내 과반을 넘긴 건 당연하지만 3분의 2석을 채우지 못했죠. 거기에는 개헌선을 개헌 확보하기 위한 아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서 아베가 원하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베 외조부가 원하던 제국주의자였고 전범이었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날에 딱 우리 그 경제 때리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뭐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 날이 왔는데 아베가 뭐 개헌선을 확보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자신들에 대해서도 이제 성공적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개헌선 확보해가고 개헌하면 어쩔 건데 뭐 전쟁 뭐 하면은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 유엔이나 뭐 세계 기구에서 평화 헌법이라는 걸 근데- 미군 때문에 만든 헌법인데 이거 난 고치기 저- 힘들 나- 거라고 봐요. 제 평생 숙원이
일본이랑 한번 붙는 거예요. 빨리 개연성 확보해갖고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 1인당 GDP를 봤을 때 일본하고 거의 한국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이제 몇백 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조금 더 지나서 아마 내년 하반기 그 정도가 지나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0대 기업인지 50대 기업인지에 뭐 일본계 도요다 하나 들어가 있대요. 다 없어졌어요. 옛날 일본이 옛날 일본도 아니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피식민 지배,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1인당 GDP에서 이긴 나라는 아일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하나밖에 없는데 조만간 우리가 두 번째 국가가 될 요새 겁니다. 아일랜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예. 복수를 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김성태 의원. 김성태 딸내미가 따님, 그렇죠. 따님 저희 KT 부정 부정입사, 특혜입사 특혜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김성태 근데 씨. 나는 지금 여기 헤드라인 보니까요. 네. 눈물 흘리시고 1인 시야. 네. 1인 시위하고 그리고 계시죠. 정두원 의원 뭐 최근에 들어가신 심정 이해된다 뭐 이런 얘기 나 지금 써놨는데 아니 정두원 의원은 뭐 조사받고 내사받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물론 정도원 의원은 예전에 그거 얘기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예전에 그 징역 뇌물 갔다 수수해가지고 징역 갔다 왔고. 구치소에서 다 살고 나와서 재판 근데 받고 무죄 나서 받았잖아. 무죄 받았던 그거에 대한 하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다. 예, 자기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어떠세요? 지금 진짜로 이거 특혜인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이거는 좀 뭐 오한 건가요? 이거는 KT 사업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드러난 정황들이 저는 이건 뭐 그러니까 것도 못한다. 대박이다. 박근혜 시대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쭉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의뢰의 그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억울한 건가? 다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죠. 그럴 수 근데 있는 거죠. 기왕 해먹을 거 거하게 해먹어야지 이렇게 고작 딸내미 하나 때문에 KT 이것도 KT? 아니 고작 딸내미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고 면이 보니까 안 쓰잖아요. 당시에 김성태 의원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탄핵 이후에 좀 조명받는 인물이었지. 그 전까지는. 이-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검사 3명을 그래, 자기를 수사할 수사했던 수 검사 3명을 피의 사실 공표 뭐 해갖고 인퍼트를 해서 지금 고소를 했는데 이게 네.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원래 야당들에서는 자기들 수사받고 있는 게 드러나면은 피의 사실 공표다 하고 그런 얘기해서 씨알도 안 먹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반대쪽에서는 국민이 알 지금 권리다.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경찰하고 검찰이 이 피해 사실 공표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경찰이 예전에 검찰 한번 물먹인 적이 있거든요. 사건에서. 근데 그 사건을 했던 경찰들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피해 사실 공표죄를 해서 다른 별건으로 해서 이 두 경찰을 지금 징계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 벌어진 거예요. 김성태가 뭐 경찰 출신도 아니고 사실 노동자죠, 노동자. 저희 한국노총 출신이니까. 아. 다음 주제는 다음 주제는 제가 제가 바른미래당 제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빨 정계 개편 동물국회 정계개편. 축소판이랍니다. 바른미래당빨 정계 개편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제 우리 다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 쟁점인데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논아지는 거는 깨질 건 깨질 건 기정사실이죠, 당연히. 근데 깨졌잖아요. 어떻게 깨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거기가 깨질 것이냐. 지금 상황 봤을 때 안철수, 친안철수, 친유승민, 그러니까 뭐 구 바른미래, 그다음에 바른정당, 친홍암계. 그렇죠, 친홍암계 이 세 파트가 있는데 거기다 뭐 굳이 따지면 당권파까지 손학규 대표. 몇 석이나 된다고 이렇게 별거 되지도 않은 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제 이제 막 난장판이 났잖아요. 어제 여기 야, 근데 양아치라고 하면 제가 유튜브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대로 읽어주시면 여기 양아치라고 표현하셨고 반대편은 개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대표한테 개새끼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안철수, 유승민이 다시 헤쳐 모여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그리고 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그리고 호남계가 탈당을 할 것이다. 근데 저는 호남계가 탈당할 일은 없다. 끝까지 눌러 앉아서 그러니까 호남계 하면 여기 김동철, 박주선 뭐 이런 그래도 나름 부의장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민주평화당이랑 민평당이랑 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민평당도 지금 좀 심각해요 상황이. 정동영 대표의 당권파와 박지원 쪽 박지원계와 이렇게 대립이 심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호남계는 똘똘 뭉칠 거다. 종국에는. 어차피 안 뭉치면 선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어차피 이거 이게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나갈 거 같아요? 저는 안철수 유승민 나간다고. 오케이. 그쪽은 나갈 왜냐면 거고. 손학규가 니네 이런 식으로 나왔지 나 절대 당권 안 나. 나 임기 다 채울 거야. 하면 총선 훨씬 지나고 나서 끝나거든요 임기가.
뭐 끌어낼 방법이 끌어낼 없어요. 방법이 이렇게 뭐- 욕하고 싸우는 거 말고는. 그죠? 막 뭐 만들 수야 있지 모르게 의총 열어갖고 뭐 하고 불신임 하고 하는데 그거 손학규가 안 내려놓으면 끝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당적은 그쪽에 가 있지만 다른 당에 가 있지만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박선수인가 뭐 하여튼 뭐 몇 명 이상한 있어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상돈 뭐 이런 사람. 근데 손학규 대표도 사실 이제 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대통령도 못 하고 끝났어요. 그냥 막장 까. 다 같이 그냥 다 뒤지든가 하자. 이런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언제 쪼개집니까? 빨리 좀 이거 뭐, 이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어. 9월 이전에 쪼개질 예상을 것이다라고 해주세요. 하는데 저도 뭐 금방 9월? 이제 안철수가 다음 달에 돌아오면은 이제 금방 쪼개진다. 쪼개진다. 나는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아직도 뭐냐. 지지분하게 간다. 지지부진하게 가고 어차피 당을 나누려면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러시아가 무슨 왜 독도에 왜 지금 오늘 아침에. 침공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보면은 카디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항공 식별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력화 시도를 계속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예전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뭐 정부가 대응도 잘했잖아요.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려줬죠, 러시아가. 또 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신나갖고 자유한국당에서 음. 오늘 대한민국 경계가 얼마나 더 허물어지는지 우려스럽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이 근데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들 할 소리도 아니고 이명박근혜 때 우리 뭐 목함지뢰, 천안함, 뭐 별의별 그거는 경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이 안전까지 무너졌었던 그랬어요. 안보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얘기할 것도 아닌데 오늘 아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도 잘했고 그렇죠. 딱 엄중히 책임을 경고했고. 물을 것이다라고 딱 얘기도 했고 경고사격까지 돼. 경고사격. 아니 오는 것까지 어떻게 막어? 그러면 이거를 또 격추시켰으면 격추시켰다고 뭐라 할 놈들이에요. 이 그렇지. 한국당 놈들은.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나오고 정당 지지율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1.8%. 아 50%대 간만에 넘었네. 해보겠네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2 올라갔죠. 근데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당 지지율. 한국당은 27.1%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불보듯 뻔했다. 근데 야, 이거 아까 같은 방금 같은 근데 얘기하니까 이 그렇지. 지지율을 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토착외구 세력이 꽤 많다는 거. 꽤 많아. 아, 있죠. 지금 뭐 언론, 경제, 뭐 아까 정경련 상근 부회장이 황금 부회장 그런 사람들 뭐, 맨날 헛소리해요. 진짜. 뭐라도 뭐 하여튼 일본 불매하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여행 가야 된다 뭐 이러고 확실히 민주당 쪽이 호재이긴 해요. 아니 한국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친일 프레임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그렇죠. 나경원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울어대고 있어. 친일 프레임 그거 철없는 철부지들이야 하는 얘기다. 뭐 이러면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번이 참 좋은 기회라는 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제 밝혀지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일본을 위한 청패와 만세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혹은 개인을 위한 국회의원 논란을 그러니까 이 파일을 떠나갖고 진짜 무슨 일본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해버리니까 기가 막힌 그렇죠. 현실인 거예요. 조선일보가 번역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써서 이렇게 올려놨을 때 그게 또 일본한테는 근거가 돼서 우리나라를 치는 하나의 그 자료들이 됐잖아요.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옛날에 그 나라 팔아먹을 때도 이런 식으로 친일파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 니네들 리버라고 적지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이완용 적지면 같은 우리가 새끼들. 망한다. 진짜 민씨가 한번 예전에 먹는다, 이렇게 이완용, 민씨가 이쪽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었을 때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지금이 있으니까. 어느 시대인데 그때랑 그래서 다르지.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저 신친일 세력이다. 신친일? 신친일이라고 불러야 전문 된다. 용어. 그리고 조국 뭐 이게 아직도 지금 2주 정도 된 거야. 일주일 열흘 정도 된 죽창가 그거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다고 아주 난리가 나요. 여기에 대한 그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고 있냐면 마치 학생운동하던 시절에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선동. 아직도 선동한다? 선동하고 있다. 근데 철딱선이 없다라는 식으로 근데 표현하고 그게 있어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선동돼서 으쌰으쌰 하는 게 무서운 거야. 왜냐 자기들 축출당하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오죽하면은 친일이 왜 나쁜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미친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분이라고 해도 좀 그렇네.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보셔야 돼요. 학생운동하던 시절과 신한국당으로 넘어왔던 그때 그 당시에 봤을 때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변절자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매국노다. 매국노에 매국노의 가까워요. 기질이 네. 숨어 있다. 이분이 만약에 1910년대 정치인으로 있었다면 을사오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 이제 왜냐면 도지사급 도지사를 했잖아. 도지사죠. 그 정도 100년만 일찍 활동했으면은 네. 을사육적이 됐겠네. 을사육적도 돼 있겠지. 을사육적이 됐겠. 김문수 껴갖고. 그럼 말하는 게 아니 지금 하는 거 봐서 을사 한 127적 정도 됐어. 김무성, 나경원, 뭐 그러네. 이명박 다 들어가갖고 을사 127적 해갖고. 이렇게 되면 우리 총선이 좀 밝은 편인 거죠. 총선이 밝은 정도가 밝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이제 처참하게 끝났어. 예. 처참하게 자유한국당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게 유니클로, 뭐 후지 TV 이런 데가 다 도와주고 있어요. 문재인 탄핵만이 해법이다. 후지 TV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지지율이 안 오를 수가 없고 국민들이 안 뭉칠 수가 없죠. 북한에서 우리 정부를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 야 때려도 우리가 때린다. 니네는 빠져라. 니네는 헛소리 하지 마라. 빨갱이들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국민들이 얘기예요. 얘기를 하지. 야 원숭이들아 때려도 우리가 때리고 우리가 혼내니까 니네는 헛소리 하지 말고 빠져라.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지율이 40%를 이제 회복했고. 야 지금 갭이 그럼 15%인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또 대표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고. 황교안 대표. 네. 황교안 근데 존재감이 없긴 했어. 황교안 때리기에 또 이제 홍준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럼 진짜 또 홍준표 나오려나? 홍준표가 또 나오고 등판론. 오늘도 뭔가 써서 구원 투수 올렸던데 나올 만한 지금 그렇죠? 선발이 지금 근데 방어율이 안 홍준표 좋아요. 나오면은 뭐 더 좋죠. 좋죠. 더 좋죠. 뭐 기존에 하던 거. 근데 홍준표가 나오면 재밌기는 해요. 사람이. 재밌긴 하지. 재밌- 뉴스 볼 맛은 나죠. 네. 그게 오늘의 이 주제들을 싹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정부 여당 인사들이 딱 친일 논란 딱 벌어지니까 완전히 노를 막 신나게 적고 있어요. 이참에 이게 두 가지 효과죠. 정치인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거두고 이걸 활용해서 국민들은 친일 세력을 걸러내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걸러내라. 봐서 이거야말로 국익이다. 거기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 표현을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독립은 2019년에 들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느낌이 이렇게 좀 시원하게 뭐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매 운동을 몇 번 한 적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정부랑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게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삶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안 사면 돼요. 나처럼 저는 진짜 한번 안 가려고 그러면 안 가거든요. 안 가게 지금 유니클로 아니고 아베크로니. 이거 12년 된 티예요.